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년 내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이제 비트코인의 그러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편입될수록, 아까 이제 마스터카드나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면은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불신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기관들이 규제가 잡히면 더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더 큰 돈 유동성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네. 어제 요즘 또 핫하죠.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는 웬만한 거래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나 USDC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이제 테더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송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도가 굉장히 더 폭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겁니다. 그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드 쓰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마스터카드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갈 때 결제도 그냥 하면 되고, 달러, 비자하고 마스터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달러권 가면은 달러 쓰면 되고, 네. 일본 가면 엔화, 그냥 긁으면 그냥 엔화로 결제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싱가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원화, 달러, 엔화로 결제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테더 같은 그러니까 걸로. 그 테더나 그냥 서클 네. USDC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터카드가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 1억 5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카드사에서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여기 보면은 그 에릭 트럼프가 기존에 있었던 금융망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전통 은행, 금융권들은 10년 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좋은 게 없는 거죠. 거래 속도도 음. 느리고 비용도 높고 투명성도 부족하고 부유층에게만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제3세계로 돈을 보내는 분들은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네.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테더나 뭐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네. 그 바이낸스에서 네. 언이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를 그 언을 누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제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현금이 예치하는 거죠, 예치. 맞아요. 예치를 서브스크라이브로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이낸스로 그냥 테너를 보내면 알아서 그냥 그거를 예치시켜 주고 거기에 이제 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 MMF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무려 막 12%, 13%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 중간에서 그 이제 불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를 없애고, 음. 특히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물로 존재하는 그런 걸 없애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테더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테더가 직원이 100명인데 1년에 17조를 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의 두 배를 작년에 벌었는데 34조를 벌었는데 직원이 무려 12만 5천 명이에요. 네. 이 SK 하이닉스도 19조를 벌었는데 직원이 3만 2,400명이고, 현대차는 13조인데 7만 5천 명이고, 포스코홀딩스는 1조를 벌었는데 3만 4천 명인데 17조를 버는데 100명이라는 거예요. 완전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유튜브로 라이브 할 때 저희 딸들이 조금 도전적이고 조금 해외에 가서 언어도 좀 자유롭고 이러면, 그때 이제 만약 테더와 같은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테더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테더는 아까 웅달님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인은 발행할 때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우리 뭐 민코인 같은 거 유행이었지만 민코인 발행하는데 거의 돈 안 들거든요. 네. 테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발행하려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1달러를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1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도 있고 이제 좀 안정적이다는 인식이 좀 신뢰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사람들이 막 테더를 막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대부분이 지금 미국 국채에 투자가 돼 있어요. 네. 현재 뭐 일본보다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테더에서. 그러니까 테더가 국채를 그렇게 사가지고 요즘에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5%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돈은 거의 없는데 테더라는 코인을 사가면서 예치한 일종의 대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고객들이. 그냥 그거를 근데 본인의 돈은 아니에요. 그건 증거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대신에 거기에 대한 운용 수익금이죠.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 같은 건 자기네 본인 다 수익이잖아요. 음. 그렇게 만든 수익이 작년에 17조 정도 됐다는 거죠. 뭐 거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죠. 특별히 음. 투자한 돈이 없이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년 내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국채를, 미국 국채를 이제 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금으로요. 네, 이게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고, 마스터카드도 앞에서 보여드렸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히 좀 봐야 되는 게, 요즘에 보시면은 각국 정부들이 CBDC를 강화한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CBDC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그래서 CBDC 하면 안 된다고 또 막 그 국회 청원 올리는 그런 링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면은 각 국가의 통화 주권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건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원화와 달러가 있을 때 달러를 쓰고 싶지 네, 원화를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지금 네, 환율도 1,400원이 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그런 거래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뭐 예치를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유용성 측면에서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볼 수가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CBDC를 네. 스테이블 코인의 예를 들어 뭐 원화 버전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CBDC가 음. 한국도 뭐 발행을 한다고 치면 네. 물론 결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제가 이해한 걸로는 네. 좀 규제를 그러니까 뭐 통제하려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럼 음.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100% 양성화가 다 되는 거잖아요. CBDC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는 국가의 목적이 국민들의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 CBDC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었는데, 네. 그 달러화에 비해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는 거였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달러가 지금도, 지금 현 상태로 봐도 네, 그 많은 분들이 자본 유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로. 그렇죠. 네, 그 저도 하고 테더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니, 그래서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네, 이거를 이제 CBDC를 만들면 이제 이것도 디지털 통화고 이것도 디지털 통화고, 겉으로는 이제 똑같은 디지털 통화로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원화를 그래도 사용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을 CBDC의 테두리 안에 가둬 놓으면 음, 아무래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고 이 시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수업이랑 똑같은 것이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 이제 구글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단단하게 버텨주면 우리가 네. 확장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파이만큼은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아,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는 CBDC, 원화 CBDC로만
비트코인 매수 가능하고 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융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 어, 발달하지 않은 제3세계 좀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미 기축통화를 이미 달러를 쓰고 있고요. 어, 이미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뭐 유럽, 일본 이런 데들은 이제 자국 통화로 이제 그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 때마다 뭐 이렇게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진 국가들도 많은 거죠.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왔는데 우리의 기존의 그냥 그 원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에는 이걸 못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음,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디지털 통화로서의 CBDC를 만들고 그걸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음. 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사실 온라인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네, 비트코인은 그냥 온라인 화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차 승자독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시장 뭐 저는 강사하고 학원업 교육업 하니까 네. 강의 시장도 메가 스터디가 나오기 전에는 동네 학원들도 대부분 다 아, 잘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메가 스터디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제주도나 심지어 독도에서도 뭐 현우진 강사 같은 일타 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서 동네 학원들이 죽고 좀 음, 점점 집중화 돼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가게 될진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미국 달러화 기본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쪽으로 해서 달러의 지위가 점차 좀 강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니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도 지금 1%대로 떨어지고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그 혁신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뭐 아직 뭐 제가 뭐 저도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으니까 네. 저희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선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잘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 큰 비전을 잘 그려가야 되지 않을까.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이제 비트코인의 그러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그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네. 기존의 이제 통계 자료로 상관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풀릴수록 비트코인 음, 가격은 점차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편입될수록, 아까 이제 마스터카드나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면은, 네.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불신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기관들이 규제가 잡히면 더 큰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제 더 큰 돈 유동성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걸 같이 보면 좋겠다. 음,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네. 갑자기 그냥 요거 책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이 원장님 맨날 책에서도 강의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흐름, 이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통화 주권을 건드린다는 거는 진짜 한 나라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미중 패권 전쟁, 이 지정학의 핵심이 바로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다. 이런 관점까지 보면은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투자자다 보니까 뭐 미국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잘 되는 거는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인데 기축 통화의 지위를 미국이 뭐 그래도 한 100년 이상 갖고 있잖아요. 이 기축 통화의 이 주권을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 솔직히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신할 수, 뭐, 그렇다고 유로가 대신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혹시나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예전에 금과 같은 역할을? 네. 이 오태민 작가님 책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네. 트럼프 정부의 그 기조는 그 달러 약세인 것 같아요. 음, 그 달러 약세로 가서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을 이제 많이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흐름. 이게 네, 트럼프 일기 때도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 기축 통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축 통화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된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할 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네, 달러의 권위를. 그래서 그 부분, 그 남은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금을 확보하듯이 예전에 이제 금태환을 했을 때 금을 확보하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희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모으려고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으로서 지금은 떤 주체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 써라 그러면 각 국가들이 약간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여러 음, 국가들의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속도나 뭐 이런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또 이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AI와 암호화폐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네, 이런 측면을 이 오태민 작가님의 책에 너무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으면 진짜 눈이 확 띄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흥미진진한데 요즘에 네, 옹달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엄청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고래동 공부에서 또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 책에 대해서 옹달님의 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네, 검색란에서 고래 동공부라고 치시면 네,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그 고래동 공부를 누르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양질의 정보들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학우도 만들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으쌰으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고래동 공부 멤버십 신청을 누르시면 돼요. 네, 네, 요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네, 가 있고요. 이제 여기 사이트는 이제 펜딩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펜딩 플랫폼 안에서 UI, UX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강의도 풍부하고 제가 화수목금토 아침에 하고 옹달님이 저녁 때 화목 저녁 9시에 매일 매주 강의를 하니까 강의도 뭐 월요일마다 또 이렇게 또 강의도 있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한번 구경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